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좀 들을만한 소식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중에 어제 제 영상이 올라가고 나서 나온 소식들도 있는데요. 거기에 좀 더 자세한 사항을 덧붙여가지고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XRP 투자자들이 이번에 SEC 리플 소송전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라는 좀 좋은 소식이라고 봐야 되겠죠. 좋은 소식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6,000명 이상의 XRP 홀더들을 대표해가지고 존 디튼 변호사가 이번에 SEC 및 리플 소송전에 참여하게 될 수 있을 예정입니다. 또한 이 소송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XRP 홀더들 같은 경우는 다가오는 4월 19일까지 요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원고 답변 여부에 따라서 5월 3일까지 제출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법원의 공식적인 답변은 5월 17일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이렇게 됨으로써 이 XRP 투자자들이 소송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했었던 SEC의 의도는 무산되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소송에 관련해가지고 이런저런 상황들이 이제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모든 사건을 일으킨 이 주범 중에 한 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이 클레이튼 같은 경우는 이번에 1조 달러가량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펀드를 운영하는 헤지펀드 회사에 또 고용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경우 팍팍 밀어주면서 XRP는 조졌는데 이러한 역할을 했었던 중요한 두 사람이 계속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량으로 투자를 한 그런 회사들과의 이 관계가 부각이 되고 있는 것이죠. 연결점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인데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상황 중에서 분개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저도 그렇고요. 이 SEC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불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했기 때문에 이제 화를 내고 있는 것이죠. 참고로 이번에 제이 클레이튼이 들어가게 된 회사의 이 헤지펀드 회사의 이름은 원리버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또 다른 변호사 알투로 폴틸라라는 사람인데요. 핀테크 변호사라고 하는데 그는 최근에 트윗을 통해서 이야기하기를 처음에 나는 SEC가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이나 이익 추구를 위해서 움직이는 집단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생각을 하려고 했었는데 최근에 상황이 돌아가는 것을 봤더니 전 SEC 의장인 제이 클레이튼과 리더십 중에 한 명이었던 흰면의 움직임에 의구심이 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누가 봐도 이제 구린 구석들이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러자 존 디튼 변호사는 전에 빵영을 인터뷰하기도 했었던 CNN의 앵커죠. 줄리아 체럴리를 태그를 시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줄리아 씨, 내가 전 연방 검사 출신으로서 이 상황을 봤을 때 이 안건은 언론에서 다룰 수 있을 만큼 그만큼의 정황상 증거가 있다라고 본다. 당신은 좋은 언론인이라서 내가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렇지만 누군가는 이 SEC 사건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CNN에서 이 다음과 같은 상황을 좀 다뤄주면 안 되겠느냐라고 이렇게 제안을 해보고 있는 것이죠. 부정부패가 있으니까 언론에 좀 도움을 요청해보고 있는 존 디튼 변호사였었고 자, 그 다음에는 XRP 전문 유튜버라고 볼 수 있는 디지털 에셋 인베스터가 재미나는 것을 또 발견했다라고 하는데요. 작년 11월에 제이 클레이튼과 차기 SEC 위원장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 거의 확실해진 게리 겐슬러가 미팅을 가졌었다라고 합니다. 자, 과연 이 둘이 만나서 어떤 이야기들을 했을까? 시간표를 보시게 되면 2020년 11월 24일 3시 30분, 오후 3시 30분에 대통령 SEC 지명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게리 겐슬러와 전화통화를 했다라고 하네요. 직접적으로 만난 것은 아니고 자, 그렇기 때문에 게리 겐슬러 역시 당연히 이 리플사의 소송건에 대해서 듣고 미리 알고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사람들은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 근데 추가로 확인을 해보니까 또 있네요. 여기 또 있어가지고 가지고 와봤는데요. 실제로 미팅도 했다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12월 14일, 1월 30일 직접 게리 겐슬러랑 만났어요. 자, 그 다음에 12월 21일에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이 둘이 만남을 갖고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빵영은 스스로 이 소송에 대해서 발표를 했죠. 자, 그래서 게리 겐슬러 씨가 아무래도 이 소송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었고 둘이 함께 회의를 한 후 빵영에게 통보를 했기 때문에 빵영이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과연 게리 겐슬러 씨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으며 지금은 어떤 마음을 먹고 있을까? 이 리플사의 소송에 대해서 그는 어떤 의견을 표현을 했었을까?
그런가 하면 리플사 측에서는 이 하루빨리 게리 겐슬러와 새로운 SEC 리더십 측과 함께 일할 수 있기를 고대한다라는 말도 했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 게리 겐슬러 씨는 이렇게 리플사에 대해서 적대적인 것만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희망도 한번 가져봅니다. 자, 그리고 한편 SEC 같은 경우는 리플사에 이어서 원의 블록체인 기반 파일 공유 및 결제 네트워크 업체인 RBRY에 마찬가지로 이 불법적인 증권을 판매했다라면서 그들의 토큰을 증권으로 등록하지 않았다라면서 해당 회사를 기소를 했다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또 SEC가 이 공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것을 보면서 제레미 호건 변호사는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리플사가 처음도 아니고 마지막이 아닐 것이다. 계속해서 SEC의 무분별한 소송은 계속될 것이고 이 미국 내에서 전체 암호화폐 업계가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이런 상황을 평가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일단 뭐 제대로 된 규제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소송을 때리면은 그래도 이해를 하겠는데 이 규제도 만들어 놓지 않고 무분별하게 선택적으로 암호화폐 회사들을 공격하고 있는 SEC, 정말 말 그대로 그들은 미국 내 암호화폐 업계나 투자자들을 오히려 방해하고 공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들게 합니다. 그러면서 벌금은 또 잘 뜯죠. 완전 양아치 같은 놈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리고 소송은 소송이고 사업은 사업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리플사는 계속해서 사업을 넓혀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아시아 쪽에 송금 서비스에 특화된 업체 트랭글로의 40%, 무려 40%의 지분을 인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트랭글로라는 회사는 말레이시아의 회사이고요. 이 지분 인수권을 통해서 리플사는 앞으로 동남아 시장에서 리플넷의 범위를 넓히고 ODL도 확장할 수 있을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시시빌라는 이런 상황에서 이야기하기를 트랭글로의 강력한 결제 인프라는 동남아시아 지역을 시작으로 당사의 리플사의 ODL 확장을 지원하는 이상적인 파트너이다. 블록체인 기술과 디지털 자산을 통해 국경을 초월한 트랜잭션을 더 빠르고 저렴하고 안전하게 전환하기 위해서 이러한 미션을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어서 기쁘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며 트랭글로의 CEO 역시 이야기하기를 리플사와 긴밀히 협력하고 새로운 시장에서 ODL을 도입함으로써 대중에게 접근 가능하고 공정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목표를 더욱더 확대하고자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전히 아시아 쪽에서는 환영을 받고 있는 XRP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다른 나라들에서는 XRP가 증권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났는데 말레이시아도 마찬가지인 것 같죠. 그러니까 말레이시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ODL을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빵형 같은 경우는 또 트윗을 날려가지고 이번 소식에 대해서 발표할 수 있어서 기쁘다. 리플넷과 이 트랭글로의 아시아 패시픽 지역에서의 영향력과 함께 더불어서 고객들은 ODL과 라인 오브 크레딧 등 좋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딱 봤을 때는 이 머니그램 때와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죠. 일단 지분을 엄청 많이 사고 있긴 한데 이제 지불 업체에 투자를 하고 여기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면서 ODL과 리플넷을 활용하게끔 하는 그런 조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과연 이번에는 머니그램 때보다 성공적으로 사업을 연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아시아 지역의 어느 나라에서 ODL들을 또 사용하게 될 것인지 그런 점들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아 국가들 중에 과연 어디로 ODL 송금로들이 열리게 될 것인지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OK코인이 일본 쪽에 거래소를 열었는데요. 여기서 XRP를 상장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XRP, 꿈틀꿈틀 거리기는 하는데 튀지는 못하고 있어요. 꿈틀꿈틀 거릴 때마다 사람들이 다 달려들어가지고 팔아버려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야기가 되고 나는 리또속 있죠. 이 리또속을 사람들이 직접 나서가지고 실현을 시키는 그런 모양새가 아닌가, 그런 웃픈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오늘도 가능하시다면 토마토밭의 물주기 광고 시청을 통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을 가지고 인사를 드릴게요. 안녕히 계십시오.